이슈 앤 피플 네 가지가 있는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 내려놨어요. 네, 권 원내대표는 이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내려놓으면서 여러 최고위원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 게 저도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지난 29일에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를 시작으로 해서 조속한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배 최고위원 사퇴 직후에 초선 의원 32명이 성명서를 통해서 이 결단을 존중하며 신속한 비대위 전환을 촉구한다 밝힌 바 있는데요. 권 대행도 이러한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대위 전환 요구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배 최고위원 외에도 조수진 최고위원도 어제 오전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요. 또 윤영석 최고위원 역시 권 대행의 직무대행 사퇴 이후 사퇴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비대위 체제 이후에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정권 출범 후 약 80여 일이 지났는데 집권 여당의 이례적인 비대위 체제 전환은 지금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보입니다. 앞선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근데 윤심과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배 최고위원 사퇴와 초선 연판장을 주도한 의원들이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과 가까운 데다가 장 의원은 이 대표 징계 당시부터 비대위 체제를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에는 이대로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네, 집권 여당이 정권 초 비대위 체제를 오래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만큼 차기 당대표 선출까지 관리형 비대위가 낫다 이런 의견인데요. 또 이런 가운데 혁신형 비대위가 낫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는 관리형 비대위는 당정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 안일한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대표를 강제로 몰아내는 전당대회는 당헌 당규 위반일 뿐 아니라 일종의 당권 쿠데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편 잠시 후에 이제 만나 뵙게 될 김용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비대위 구성은 정치적 이유도 당헌 당규상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 나오실 거니까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권한대행을 내려놓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어제 지금 당장 모든 직을 내려놓고 당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권 대행이 직무대행을 그만두려면 원내대표까지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권 대행은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려놓은 거고 원내대표직은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역할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친윤계 관계자는 권 대행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문장을 이제 살펴보면 내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를 보면 권 대행은 지금 직무대행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 체제를 완성한 뒤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도 체제가 이제 비대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윤핵관을 겨냥한 글을 올렸고요. 네, 이 전 대표가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나즈굴과 골룸이라는 말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화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 영생과 힘을 주는 반지를 지나치게 탐닉하고 결국에 파멸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또 이 대표는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의 사퇴 발표 직후에도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맹폭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전 대표가 연일 윤핵관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이유 비대위 체제 전환 움직임과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가시화할 경우에는 이 전 대표가 징계 기간을 마친 뒤에 대표직에 복귀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인데요. 이래서 이 전 대표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문제를 논의하고 이랬습니까?
네, 양금희 원내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중 최고위원 중에 일정이 되는 인원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했고요. 또 오전 11시엔 초선 의원, 1시 30분 아마 잠시 후겠네요. 재선 의원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엔 3선 이상 중진 의원별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3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최고위원 회의가 취소됐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일정이 되는 의원끼리는 모였군요. 네. 예. 두 번째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5일 동안 닷새 동안 여름 휴가를 간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5일간 닷새간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휴가 기간 원래 2일에서 3일 정도 지방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금 전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당초 검토됐던 지방 방문 일정 취소하고 서울에서 휴식을 네. 취하면서 전국 구상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네. 정했습니다. 지금 전국 구상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휴가에서 돌아와서 대통령이 뭔가 획기적인 얘기를 탁 터뜨려서 국면 전환을 하고 이랬었는데 글쎄 어떤 전국 구상을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당장 이제 코로나 재확산부터 시작해서 고물가 등 민생 과제가 산적해 있고요. 또 광복절 특별 사면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의 미사일 탐지 추적 연합 훈련이 오늘 예정이 돼 있고요. 윤 대통령이 휴가가 끝나는 대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거란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그 사의 표명에 대해서 어떤 발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윤 대통령은 늘 이제 당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름 휴가 간다면서요? 네, 문 전 대통령 측 평산나원 비서실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여름 휴가를 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시위하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이 게시글과 함께 평산마을에 있는 우리들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라는 문구의 현수막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전당대회 앞둔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먼저 유력 당 대표 후보죠. 이재명 의원 대구를 찾았네요. 네,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의 험지라고 불리는 대구를 어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재정적, 인적, 제도적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요. 또 여당을 향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야당이 됐으니 여당이 하는 일과 정부가 하는 일 중 잘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7세대 당권 주자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단일화. 이건 뭐 안개 속이라고요? 네, 두 의원은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그때까지 미래연대와 비전 경쟁을 하자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쟁점인 단일화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앞서는 박 의원은 서둘러서 단일화하려는 거고 반면에 강 의원은 소극적인 모습일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강훈식 의원은 빠른 단일화로 인한 양자 대결 대신에 강 의원이 참여하는 3자 구도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함으로써 약점으로 꼽히는 인지도를 높이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기자간담회에서 비전과 미래연대에서 접점을 못 찾는다면 단일화를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라면서 단일화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고요. 박 의원의 경우에는 단일화 방식은 민심과 당심이 담기기만 하면 본인한테 불리하더라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도 조금씩 결이 달았다면서요. 네, 박용진 의원은 얼마 전에 이재명 의원의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선민의식, 빈자리를 향한 혐오라고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를 했고요. 강훈식 의원의 경우 민주당에 이재명이 없으면 안 되지만 또 이재명만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직격을 조금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강 의원이 오늘 오전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강 의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단일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단일화를 닫아둔 건 아니다.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검토하고 노력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단일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교육부가 이러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겠다 이런 학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게 또 후폭풍이 거세요. 네, 사실 많은 학부모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는 뉴스인데요. 네. 교육부가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교육부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번에 바뀌면 76년 만에 처음으로 학제가 바뀌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박순애 부총리는 영유아 시기에 교육에 투자했을 때 성인 시기에보다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반대 목소리가 거세던데 교육 관련 단체들 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러면서 집단 행동까지 예고했어요. 네, 정말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교사노조들 즉각 반발했고요. 또 이제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13개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잠시 후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 반대 시위를 연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부모들 역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취약이 빨라지면 육아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7살 때 학교 가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은 8살에 1학년인데 근데 7살에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긴 있거든 지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취약이 빨라지면 오히려 육아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희망 학생에게 전일제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에 초등학교는 이제 돌봄 교실 신청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네. 옆에서 보고 있는데요. 또 직장 어린이집이라면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맡겼다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초등학교 이제 다니면 이제 점심만 먹고 이제 바로 네, 하교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부모들은 입학 연기 제도를 통해서 만 6세 취약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가 이번 발표 반발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 준비나 현장과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영유아 대상 공약에는 만 5세 담당 누리과정 유아교육 보육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대상 아동에게는 초등학교 취약통지서에 준하는 안내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번 만 5세 취약과 충돌하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전국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윤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후보 시절에 했더라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가지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